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분노의 포도 연달아 읽어드릴게요. 당연히 샤이닝이나 쇼생크 탈출, 그러니까 이 시대가 나왔던 대작가 중에 한 명이죠.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미국의 소설가 스티븐 킹이 극찬한 작가입니다. 그의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 같으면 천년을 살아도 이렇게 좋은 작품은 못 쓸 거야 라고 얘기하는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2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빨간 트럭이 길가의 작은 식당 앞에 서 있었다. 수직으로 뻗은 배기 파이프가 부드럽게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를 냈고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옅은 강청색 연기가 파이프 끝에서 안개처럼 어른거렸다. 붉은색으로 반짝이는 트럭은 새 것이었고 트럭 옆구리에는 12인치 크기로 오클라호마시 운수회사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다. 트럭의 이중 타이어도 새 것이었다. 커다란 뒷문 문고리에는 노쇠로 만들어진 맹꽁이 자물쇠가 선명하게 매달려 있었다. 방충망이 있는 식당 안의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춤곡이 흘러나왔다.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을 때 그런 것처럼 볼륨이 낮은 소리로 작은 환풍기가 입구 위에 둥그런 구멍 속에서 조용히 돌아가고 문과 창문 근처에서는 파리들이 윙윙거리며 방충망에 몸을 부딪혔다.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아 카운터에 팔꿈치를 괴한 트럭 운전사는 커피잔 너머로 야위고 고독해 보이는 웨이트리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또또리들 특유의 교활하고 한가로운 말투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한 석 달 전에 그 친구를 봤어. 수술을 받았대. 뭘 잘라냈다는데 뭔지는 잊어버렸어.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내가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본 게 일주일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때는 괜찮아 보였어. 술만 안 먹으면 좋은 사람이지. 방충망 문에서 파리들이 가끔 부드럽게 으르렁거렸다. 커피기계에서 김이 뿜어져 나오자 웨이트리스는 보지도 않고 손을 뒤로 뻗어 기계를 껐다. 밖에서는 고속도로 변을 따라 걷고 있는 남자가 길을 건너 트럭으로 다가왔다. 그는 천천히 트럭 앞쪽으로 걸어가서 반짝이는 범퍼에 손을 갖다 대고 유리창에 붙은 스티커를 바라보았다. 스티커에는 아무도 태우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다시 길을 따라 걸어 내려가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식당에서 보이지 않는 쪽에 트럭 발판에 앉아버렸다. 나이가 30이 넘지는 않은 것 같았다. 그의 눈은 아주 짙은 갈색이었는데 흰자도 약간 갈색을 띠었다. 광대뼈는 넓고 널찍했으며 강인하게 보이는 깊은 주름살이 뺨을 베듯이 내려가 입 옆에서 휘어져 있었다. 윗입술은 길었다. 치아가 돌출해 있었는데 그가 입을 꼭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입술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다. 그의 손은 단단했으며 손가락은 널찍했고 손톱은 작은 조개껍질처럼 구불구불 홈이 파이고 두꺼웠다.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 그리고 손바닥의 두툼한 부분에는 굳은 살이 박여서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다. 남자의 손은 새 것이었다. 그가 몸에 걸친 모든 것은 비록 싸구려였지만 새 것이었다. 회색 모자는 챙이 아직도 뻣뻣하고 단추도 그대로 달려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한동안 물건을 담는 자루나 수건, 손수건 등 다양한 용도로 모자를 사용했을 때처럼 불룩하게 부풀어 있었다. 그의 양복은 회색에 거친 싸구려 천으로 만든 것이었지만 너무 새 것이라서 바지에 주름이 잡혀 있었다. 샴브레이 천으로 만든 파란색 셔츠는 뻣뻣하고 매끈했다. 재킷은 너무 크고 그의 큰 키에 비해 바지는 너무 짧았다. 재킷의 어깨가 팔까지 내려가 있었지만 소매는 너무 짧았다. 그리고 재킷 앞섭은 그의 배 앞에서 힘없이 펄럭이고 있었다. 황갈색 구두도 새 것이었는데 바닥에 징이 박히고 뒤축이 닳는 것을 막기 위해 맑은 모양이 덧대어져 있는 군대용 고글이라고 불리는 종류였다. 그가 발판 위에 앉더니 모자를 벗어 얼굴을 훔쳤다. 그리고 모자를 다시 쓴 다음 챙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보아하니 나중에는 챙이 망가질 것 같았다. 그는 자기 발을 내려다보며 구두끈을 풀더니 다시 묶지 않았다. 그의 머리 위에서는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가 푸른색으로 퐁퐁 빠르게 뿜어져 나오며 속삭이는 것 같은 소리를 냈다. 식당 안에서는 음악이 멈추고 스피커에서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나왔다. 그러나 웨스트리스는 음악이 멈췄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라디오를 끄지 않았다. 그녀는 손으로 귀 뒤를 더듬어 혹처럼 튀어나온 부분을 찾아냈다.
그녀는 트럭 운전사가 눈치채지 못하게 카운터 뒤에 있는 거울로 그 혹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머리를 정리하려고 뒤로 넘기는 척했다. 트럭 운전사가 말했다. 쇼니에게 큰 무대가 있었어. 쇼니에서 큰 무대회가 있었어. 누가 죽었다나 어쨌다나 뭐 들은 얘기 있어? 아니? 웨이트리스는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귀 아래 혹을 사랑스럽다는 듯 손가락으로 만졌다. 밖에서는 트럭 발판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서서 트럭의 계기판 너머로 잠시 식당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발판에 앉더니 옆구리에 있는 주머니에서 담배 쌈지와 종이 묶음을 꺼냈다. 그는 천천히 완벽하게 담배를 말고는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겉을 매끈하게 폈다. 그리고 마침내 담배에 불을 붙이고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성냥을 발치의 흙 속으로 밀어 넣었다. 종호가 가까워지면서 태양이 트럭의 그림자를 파고들었다. 식당 안에서는 트럭 운전사가 값을 치르고 거스름 돈으로 받은 5센트짜리 동전 2개를 슬롯머신에 집어넣었다. 기계가 휙휙 돌아갔지만 그는 점수를 기록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한 푼도 따지 못하게 녀석들이 손을 봐놨어. 그가 웨이트리스트에게 말했다. 가이가 거기서 장땡을 잡은 게 2시간도 안 됐어. 30달러를 가져갔지. 당신은 언제쯤 돌아올 것 같아? 그는 방충망 문을 열다가 잠시 멈춰섰다. 일주일에서 열흘? 털사까지 뛰어야 하거든. 그런데 항상 생각만큼 일찍 돌아오질 못한단 말이야. 그러고 있으면 파리가 들어오잖아. 들어오진 뒤에 웨이트리스가 심술궂게 말했다. 잘했어. 그는 이 말을 남기고는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방충망 문이 그의 등 뒤에서 쾅 소리를 냈다. 그는 햇빛 속에 서서 껌 포장지를 벗겼다. 그는 몸집이 큰 사람이었다. 어깨는 널찍하고 배는 두툼했다. 얼굴은 붉은색이었으며 항상 날카로운 빛을 쳐다보기 위해 눈을 찡그려야 했기 때문에 푸른 눈이 길고 가늘게 변해 있었다. 그는 군복 바지에 끈을 묶게 되어 있는 긴 정화를 신고 있었다. 그는 껌을 입술 앞으로 들어 올린 채 방충망 너머를 향해 소리쳤다. 내가 들으면 기분 나쁜 일은 하나도 하지 마. 웨이트리스는 식당 뒷벽의 거울을 향해 돌아서 있었다. 그녀가 투덜거리듯이 뭐라고 대답했다. 트럭 운전사는 껌을 천천히 베어 먹으면서 한번 입을 열 때마다 턱과 입술을 더욱 넓게 벌렸다. 그는 커다란 빨간색 트럭을 향해 걸어가면서 입안에서 껌을 굴려 혓바닥 밑으로 집어넣었다. 발판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 창문 너머로 운전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를 좀 태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선생님? 운전사는 재빨리 식장 쪽을 뒤돌아보며 말했다. 창문에 아무도 태우지 않는다고 붙어있는 거 못 봤수? 봤죠. 봤고 말고요. 하지만 가끔은 대먹지 못한 부자들 때문에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더라도 착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니까요. 운전사는 천천히 트럭에 올라타면서 남자의 대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만약 저 남자의 청을 거절한다면 그는 착한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억지로 붙인 스티커 때문에 길동무를 만들 수 없는 사람이 될 터였다. 하지만 만약 저 사람을 차에 태운다면 그는 자동적으로 착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대먹지 못한 부자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될 터였다. 그는 자신의 함정이 빠졌음을 알고 있었지만 함정을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착한 사람이 되고 싶기도 했다. 그는 다시 식당 쪽을 흘낏 바라보았다. 우리가 저기 모퉁이를 돌 때까지 발판에 꼭 붙어 계시오. 그가 말했다. 남자는 운전사의 시야를 벗어나 터썩 주저앉으며 문 손잡이에 매달렸다. 엔진이 한동안 웅웅거리다가 기어가 찰칵 소리를 내더니 커다란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1단, 2단, 3단을 거쳐 높게 휘잉한 소리를 내며 속력을 얻은 트럭이 4단으로 올라섰다. 문에 매달려 있는 남자의 몸 아래에서 고속도로가 현기증이 일 정도로 빠르게 휙휙 지나갔다. 도로가 처음 꺾이는 지점까지는 거리는 1마일이었다. 그 지점에 이르자 트럭이 속도를 늦췄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살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앉았다. 운전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보더니 마치 턱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껌을 씹어댔다. 그러다가 마침내 모든 생각들이 그의 머리에서 달아나 버린 모양이었다. 그의 시선이 남자의 모자에서 시작해 새 옷과 새 신발로 차츰 내려갔다. 남자는 편안한 자세로 좌석에 닿은 등을 꿈틀거리며 모자를 벗어 땀이 흐르는 이마와 턱을 닦았다. 고마워요. 발이 녹초가 돼서. 그가 말했다. 신발이 새 것이군.
운전사가 말했다. 그의 시선처럼 뭔가 비밀스러운 암시가 들어있는 목소리였다. 새 신발을 신고 걸으면 안 되지. 날이 더울 때는. 남자는 먼지가 앉은 노란색 신발을 내려다보았다. 다른 신발이 없었어요. 다른 게 없으니 이거라도 신어야지 어쩌겠어요. 운전사는 눈을 가늘게 뜬 채 현명하게도 앞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는 트럭의 속도를 조금 올렸다. 멀리 가슈? 아니요. 발만 괜찮았다면 걸어갔을 거예요. 운전사는 마치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신문을 하는 것처럼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질문을 던지면서 그물을 펼쳐 덫을 놓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일자리를 찾고 있수? 그가 물었다. 아니요. 아버지한테 땅이 좀 있어요. 40에이커. 아버지는 소작인이지만 우리가 거기서 산 지는 오래됐죠. 운전사는 길을 따라 펼쳐져 있는 옥수수밭을 의미심장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모로 쓰러진 옥수수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다. 작고 딱딱한 옥수수 알갱이들이 먼지투성이 흙을 뚫고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운전사가 마치 혼잣말을 하듯이 말했다. 땅 40에이커를 부쳐먹는 소작인이 저 먼지투성이 땅에 그대로 있을까? 최근에는 소식을 못 들었어요. 남자가 말했다. 그건 오래전 일인데. 운전사가 말했다. 벌 한 마리가 창 안으로 들어와 창문 뒤에서 붕붕거렸다. 운전사는 손을 뻗어 창문에서 흘러 들어오는 바람 속으로 벌을 조심스럽게 밀어냈다. 요즘은 소작인들이 그냥 정신없이 사라지고 있수. 트럭터 한 대면 10가구가 쫓겨나. 그놈의 트럭터가 없는 데가 없지. 그게 그냥 소장인들을 몰아내는 거요. 그래. 당신 아버지는 어떻게 버티고 있답니까? 그는 혀와 턱을 바쁘게 움직이며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껌을 씹어댔다. 입이 열릴 때마다 껌을 뒤집는 혓바닥이 보였다. 글쎄, 최근엔 소식을 못 들었어요. 내가 편지를 잘 쓰는 편이 아니라서.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그리고 남자는 재빨리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쓰고 싶으면 쓸 수는 있어요. 외지에서 일을 하다 오는 건가? 운전사가 또다시 아무렇지 않은 듯한 말투로 몰래 상대를 신문하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들판과 아지랑이처럼 가물거리는 공기를 바라보다가 껌을 입 한쪽 구석처로 몰아넣고 창밖으로 침을 뱉었다. 그럼요. 남자가 말했다. 그럼 그렇지. 당신 손을 보아하니 꽃갱이나 도끼를 휘둘렀거나 썰매를 몬 것 같았거든. 당신 손에 그 번쩍거리는 부분 말이에요. 난 그런 눈치를 잘 채거든. 눈썰미가 아주 좋아. 남자는 운전사를 빤히 바라보았다. 도로에 닿은 트럭 타이어가 노래를 불렀다. 다른 것도 알고 싶어요? 내 말에 들이죠. 그렇게 머리 굴릴 필요 없어요. 화내지 말아요. 그냥 재미로 그러는 거니까 심심풀이로. 모든 말에 드릴게요. 내 이름은 조드입니다. 탐 조드. 아버지 이름도 탐 조드고. 그가 생각에 잠긴 눈으로 운전사를 바라보았다. 화내지 말라니까 뭐 별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소. 나도 별다른 뜻이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저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잘 지내보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조드는 말을 멈추고 멀리 열에 들뜬 땅 위에 불안하게 매달려 있는 굶주린 덤플들과 바짝 마른 들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옆 주머니에서 담배와 종이를 꺼냈다. 그는 바람이 파고 들어올 수 없게 무릎 사이에 종이를 놓고 담배를 말았다. 오늘은 24페이지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